마인츠를 떠나 고성 가도가 시작한 하이델베르크로 이동하던 중에 그 프랑크푸르트라는 이정표가 눈에 띄어서 그 차범근 선수가 뛰었던 그 도시락 친근에서 무작정 진입을 했습니다. 그곳에 대성당, 미묘공장, 정의의 분수 등을 보고 나서 괴테 하우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 선물가게에 들어 주인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괴테 하우스 위치로 이동하였으나 정말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근처를 맴돌다 지나가는 사람이 두 차례 보냈으나 오른쪽 왼쪽 몇 마디 듣다 보면 금세 잊어버리고 그 근처를 계속 헤매다가 동양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냥 쫓아왔더니 괴테 하우스가 보였습니다. 독일의 관광명소 입장료는 아이들은 무료, 어른은 2명만 내면 됩니다. 젊은 베르트의 슬픔, 파우스트를 쓴 대문화라는 거 외에는 아이들에게 별로 설명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괴테 아버지가 법률가, 어머니가 시장에 따른 명문집답게 괴테의 생가는 상류 계층의 우아한 저택이었습니다. 4층에 작품을 집필했던 방을 보니 풍요롭고 하늘강한 환경에서 상상의 나를 펴며 글을 쓰던 괴테를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보관이 잘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처럼 와이프와 함께 백화점을 둘러보았죠. 독일의 유명한 주방기구, 압력밥솥, 칼포크 스푼 등이 유명했습니다. 한국 아줌마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광하는 곳마다 한국 관광객들을 볼 수가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강변에는 많은 박물관들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 관광을 포기하고 하이델베르크로 이동했습니다. 다음날 일찍 하이델베르크로 들어가 우선 하이델베르크 성을 관람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생활이 성, 캐슬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그곳에서 생활, 건축, 문화 등 모든 면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에서 내려다보니 강을 끼고 펼쳐져 있는 시가지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유럽의 모든 도시들이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들어선 현대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성 지하에는 1751년에 만들어진 22만 리터의 세상에서 가장 큰 와인 술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포도주 맛을 보니 정말 술술 넘어갈 정도로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서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학교에서 경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구류했던 학생 감옥도 구경했습니다. 벽에 낙서와 그림이 가득 차 있어 추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였다고 하니 민주화 운동을 하면 투옥되었던 우리나라 학생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 학생들의 낭만과 애환이 서려 있는 장소를 보존하여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놀랍습니다. 길거리의 도로도 돌조각 모자이크로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만하임, 하이델베르크에서 뉘른베르크로 이어지는 고송 가도를 일일이 다 보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3, 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고송 가도의 끝인 뉘른베르크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카이즈호르크 성 중앙광장의 아름다운 탑을 구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독일의 뮌헨으로 이동해서 개성문, 레지던트 궁정, 박물관, 그 다음에 궁정의 화려한 을 구경했습니다. 보석 박물관의 각종 보석과
환상적인 왕관과 칼, 술잔 등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보석의 아름다움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 청사의 종로에서 독일의 최대의 특수작지인 인형시가 있는데 사람 크기의 인형들이 종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광장은 모두가 관광객이 바로 꽉 차 있었고 이곳의 날씨는 습기는 없으나 햇볕의 열기로 정말 뜨거워서 더웠습니다. 내가 시내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서 식구들을 약 1시간 이상 동안 걷게 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와 있어 와이프하고 싸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교회의 린펜브루크 성으로 이동을 했고 그 성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궁전 내부의 모습이 궁전 앞에 아름다운 정원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타고 다녔던 황금빛 마차 말들의 장식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식물, 나무, 아름다운 꽃들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니 그동안의 피곤이 모두 가신 것 같았습니다. 독일의 관광을 끝내고 오스트리아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로 진입할 때 그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1년치 고속도로 사용료를 전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정보 때문에 일단 국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왕복 2차선의 국도를 지나며 이정표를 따라 밤에 이동하는 것은 무척 고역이었습니다. 밤이라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도 없고 식구들은 모두 피곤해 지쳐 골아떨어져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혼자서 졸음을 쫓으며 지리도 모르며 운전하니 무척 답답했습니다. 계속 비인의 이정표를 따라 보니 비인 고속도로와 연결됐습니다. 결국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고속도로 상해 휴게소에서 하루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차 스타크래프트 뒷좌석을 평평하게 펴놓고 꼬마들 셋이 누워서 자고 나머지는 좌석에서 좌석을 눕혀서 잠을 잤습니다. 한 곳에서 며칠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베드 앤 브레이퍼스트 B&B에 들어가서 포기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밤에 이동하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다음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벌써 이동 거리가 3,000km를 넘어 모든 가족들이 피곤에 지쳐 오스트리아를 최종 여행의 종착지를 결정을 하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예정으로 프라하, 부다페스트, 베네치아를 거쳐 프랑스의 남쪽 휴양 도시 니스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더운 날씨에 지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